자자 파이팅 파이팅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외국인들은 한국만 오면 이렇게 달라질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다들 갑자기 열심히. 혹시 빨리빨리가 전염이라도 되는 걸까요?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 맨유 프랜차이즈 스타. 링가드. 입국할 땐 느릿느릿 건들건들. 대체 한국엔 왜 온 거냐는 말까지 들었죠. 그런데요, 그가 한국에 온 지 단 5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변화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스포츠 에이전트로 일했습니다. 20년간 수백 명의 선수들을 봐왔죠. 그들의 이적, 계약, 그리고 변화를 지켜보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변화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제시 링가드의 이야기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 잉글랜드 국가대표. 화려한 경력을 가진 선수였죠. 2023년 1월 그가 한국행을 선택했을 때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리에어를 포함해 26개 팀이 그를 원했거든요. 유럽의 명문 클럽들이 줄을 섰는데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저는 그때까지 한국 축구에 대해 편견이 있었습니다. K리그는 은퇴를 앞둔 선수들이 마지막 돈벌이를 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링가드도 그런 케이스일 거라고 확신했죠. 또 다른 실패작이겠지. 저는 동료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 후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링가드는 제가 20년간 봐온 그 어떤 선수보다도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충격적이었어요. FC 서울과의 계약 발표 당시 유럽 언론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급 10만 파운드를 받던 선수가 연봉 91만 파운드로 계약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금전적으로는 확실히 손해였어요. 링가드가 미쳤나? 영국 언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봤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뭔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계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링가드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도전을 원합니다. 한국에서 다른 저를 발견하고 싶어요. 그 당시엔 그냥 립서비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가 정말로 진심이었다는 걸요. 입국 직후의 링가드를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역시 그냥 놀러 온 거야. 공항에서 보인 그의 모습은 여유롭고 느긋했어요. 마치 휴가를 온 것 같았죠. 첫 훈련 참가도 늦었고 컨디션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FC 서울 감독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어요.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한 달 만에 무릎 수술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확신했어요. 끝났다. 이제 요양하러 온 거 맞네. 한국 팬들의 반응도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업차 온 거냐 성의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예상이 맞았어. 링가드는 한국에서 실패할 거야.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그 이후의 변화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 변화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2월 말 기성용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링가드가 주장 완장을 차게 됐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처음엔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링가드의 경기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전의 느긋하고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빨리빨리. 경기 중에 그가 동료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중계로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링가드가 한국말을 쓴다고요?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변했어요.
이전의 개인기 위주에서 팀을 살리는 플레이로 바뀌었죠. 수비 가담도 적극적이었고 볼을 잡으면 빠르게 연결했습니다. 이게 정말 린가드 맞나? 저는 경기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메뉴에서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인터뷰였습니다. 모든 경기가 중요합니다. 팀을 위해 뛰고 싶어요. 이전에 린가드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죠. 개인적인 성과에만 관심 있던 선수였거든요. 저는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 린가드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한국이 그를 바꾼 것 같은데? 한국이 그를 바꿨다고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사람을 바꿀 수 있죠?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된 린가드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점점 그 말을 이해하게 됐어요. 정말로 한국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저는 영국에서 한국어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죠. 대부분 사업이나 K-팝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 3월 특별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시 린가드의 개인 트레이너였어요. 린가드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보통 외국인 선수들은 통역에만 의존하거든요. 직접 언어를 배우려는 경우는 드물죠. 네, 팀 동료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의 학습 열이었습니다. 매일 30분씩 화상으로 수업을 받았어요. 바쁜 훈련 스케줄 중에도 빠지지 않았죠. 처음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열심히 따라했어요. 그런데 2주 차부터 변화가 보였습니다. 선생님, 빨리빨리는 어떻게 발음하나요? 왜 그 단어를 알고 싶어 하세요? 팀에서 자주 들거든요. 정확히 알고 싶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핵심을 스스로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 한국 사람들이 화날 때 쓰는 말도 알려주세요. 왜요? 팀 동료가 실수하면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욕설을 가르쳐 달라는 건가요? 그런 말은 좋지 않아요. 아, 나쁜 말 말고요. 그냥 짜증날 때 쓰는 표현이요. 결국 아이고 어떻게 진짜 같은 감탄사들을 알려줬어요. 다음 수업 때 들은 이야기가 웃겼습니다. 통역사가 린가드에게 혼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욕설을 어디서 배웠냐면서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대한 그의 열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4월에 일어났습니다. 트레이너가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린가드 책상 위에 있던 건데 이게 뭐예요? 사진을 보니 눈치의 힘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한국어로 된 책이었어요. 이 책 어디서 구했대요? 한국 동료가 추천해줬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를 이해하려면 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치라는 개념을 외국인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린가드가 스스로 공부하고 있었다니요. 내용 이해하나요? 어려워하지만 열심히 읽고 있어요. 밑줄도 그어가면서요. 다음 수업 때 린가드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눈치라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 기분을 아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왜 배우고 싶어 해요? 팀에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말로는 다 알 수 없는 것들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깊은 부분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 린가드의 한국어 실력은 놀랍게 늘었어요. 단순한 회화를 넘어서 감정 표현까지 가능해졌죠. 오늘 훈련 어땠어요?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요. 팀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자연스러운 한국어였습니다.
6개월 만에 변화치고는 정말 대단했어요. 마지막 수업에서 린가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한국 사람 된 것 같아요. 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빨리빨리 하면서 준비하거든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린가드의 진짜 변화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FC 서울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30년간 응원해온 팀이에요. 린가드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반신반의했죠. 또 돈만 받고 대충 뛸 외국인 선수겠지. 하지만 4월 29일 대전 하나 시티즌과의 경기를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뭔가 달랐어요. 린가드가 한글로 된 유니폼을 입고 나온 거예요. 등번호 옆에 린가드 대신 제시가 한글로 적혀 있었죠. 저게 뭐야? 관중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한글 유니폼을 입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워밍업 할 때 린가드가 태극기를 들고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표정이었어요. 와, 진짜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경기가 시작되자 린가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땀범벅이 되어서 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후반 35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린가드가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골 세리머니가 정말 특별했습니다. 린가드가 피리를 불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한국 전통 음악에 맞춘 듯한 동작이었죠. 관중석은 완전히 열광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세리머니를 생각했지? 저는 감탄했어요. 한국 문화를 진짜로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린가드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모든 순간이 특별해요.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전해졌어요. 관중들은 박수를 쳤죠. 정말 달라졌네. 옆에 있던 팬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우리 선수야.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린가드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다음날 신문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린가드, 한국 문화 공부 6개월째. 눈치의 힘까지 독파. 기사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그가 정말로 한국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구나.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린가드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보통 외국인 선수들은 부상당하면 고국으로 가서 치료받죠. 하지만 린가드는 달랐어요. 한국에서 치료받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사가 2주 휴식을 권했는데 일주일 만에 훈련에 복귀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팀에 미안하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 린가드의 말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외국인 선수는 처음 봤거든요. 결국 감독이 말렸다고 해요. 부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면서요. 하지만 린가드는 매일 2번씩 치료받으며 조기 복귀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그를 정말로 바꿨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단순히 축구 선수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응원해온 이 팀에 진짜 특별한 선수가 온 거라는 걸요. 린가드는 더 이상 외국인 용병이 아니었어요. 진짜 FC 서울의 한 사람이 된 거죠. 저는 태국 방콕에서 관광 가이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15년째 한국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게 제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죠. 정이 많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의리를 중시하는 민족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2023년 7월에 일어난 일은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한국 관광객 일행을 아유타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역사 유적지를 둘러보는 코스였죠. 투어 중간에 한국 관광객 중 한 분이 물어봤습니다. 가이드님, 이 근처에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계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관광객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 차름 세당 할아버지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차름 세당 할아버지는 93세의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셨거든요. 게다가 집도 관광 코스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글쎄요. 할아버지가 많이 연세가 드셔서. 그런데 그 관광객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특별히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분이잖아요. 결국 일정을 바꿔서 차름세당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유타야 외곽의 허름한 동네였어요. 할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생활을 하고 계셨거든요. 낡은 목조 건물에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차름세당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셨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눈빛이 반짝이셨어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격스러워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관광객들이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71년을 기다렸어요. 한국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로우셨을지를요. 한국 전쟁에 참전했지만 그 후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태국 정부의 지원도 거의 없었고 가족들조차 할아버지의 참전 사실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죠. 관광객들이 돌아간 후 저는 계속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저런 영웅이 저렇게 잊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인프레쉬라는 회사에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름세당 할아버지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나요? 한국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일주일 만에 한국에서 연락이 올 수 있죠? 알고 보니 그 관광객 중 한 분이 한국에 돌아가서 SNS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올렸다고 해요. 그 글이 퍼지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죠. 인프레쉬 직원이 직접 태국까지 오겠다고 했어요. 정말로 오실 건가요? 네, 다음 주에 갑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그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할아버지는 믿기 어려워하셨죠. 정말로 올까요? 네, 확실합니다. 다음 주 정말로 인프레쉬 직원들이 방콕에 도착했어요. 3명이 왔는데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한 일은 깜짝 놀라운 것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린 거예요. 할아버지, 늦었지만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71년 만에 받는 한국 사람들의 인사였거든요. 그들이 가져온 지원 내용도 놀라웠어요. 장학금, 생활용품, 의료비, 그리고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는 주거비까지.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이 지원은 인프레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요? 한국 국민들이 합니다. 우리는 단지 전달만 할 뿐이에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업의 홍보가 아니라 진짜 국민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후원 명의도 인프레쉬가 아니라 한국인으로 되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한 거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감동받았어요. 이런 나라가 있다니. 차름 세당 할아버지뿐만 아니었어요. 태국 내 다른 참전 용사들도 찾아서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콜롬비아, 필리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16개 참전국 모두 찾아갈 예정입니다. 정말요? 네, 한국을 위해 싸워주신 분들을 다 찾을 때까지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특별한지를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나서서 의리를 지키는 나라. 71년이 지나도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제가 15년간 만난 한국 관광객들이 보여준 따뜻함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인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차름 세당 할아버지는 이제 새 집으로 이사하셨어요. 의료진의 정기 검진도 받고 계시고 생활도 많이 나아지셨죠.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나는 이제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한국이 나를 기억해 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이게 바로 진짜 의리구나.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그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린가드가 한국에서 변한 이유도 제가 지금까지 본 변화 중에서 가장 놀라운 건 린가드의 마지막 몇 개월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린가드의 소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9월에 들려온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린가드가 또다시 부상을 당했다는 거였어요. 이번엔 햄스트링이 아니라 발목 부상이었죠. 또 부상이야? 이제 정말 끝난 거 아냐?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30대 중반 선수에게 연속 부상은 치명적이거든요. 하지만 린가드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감독이 충분히 쉬어도 된다고 했는데 린가드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팀이 중요한 시기인데 어떻게 쉴 수 있나요? FC 서울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린가드는 자신의 몸보다 팀을 우선시했어요. 의료진이 최소 3주는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린가드는 매일 입원식 치료를 받으며 2주 만에 복귀를 강행했다고 해요. 미쳤나? 몸이 망가질 텐데.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개인 커리어를 생각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이었거든요. 그런데 복귀전에서 린가드가 보여준 모습을 보고 저는 완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상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90분을 뛰어다녔어요. 절뚝거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린가드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 팀의 빚을 지고 있어요. 팬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그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빚이라고요? 연봉을 받고 뛰는데 무슨 빚이죠? 하지만 그 다음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성장했어요. 그게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바로 린가드가 변한 이유구나. 한국이 그에게 준 건 단순히 축구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성장, 책임감, 그리고 진짜 팀워크를 배운 거였죠.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린가드는 정말 특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이었는데 린가드가 마지막 키커로 나섰어요. 성공하면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하면 시즌 끝. 그 중요한 순간에 린가드는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세리머니가 또 한 번 화제가 됐죠. 태극기를 들고 관중석을 향해 깊은 절을 올린 거예요. 마치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린가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모두가 보여준 건 똑같았어요. 진정성, 책임감, 그리고 따뜻한 마음. 어떻게 나라 전체가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말하는 빨리빨리는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 빨리 움직이는 거죠. 눈치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요. 링가드가 한국에서 배운 건 축구 기술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변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한국이 특별한 거예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달라지는 이유를요. 한국이 가진 특별한 무언가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링가드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앞으로도 한국에 온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할 테니까요. 그리고 저도 그 변화를 지켜보며 계속 배울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한지를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엔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감동주의보는 앞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따뜻한 힘과 특별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그 여정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